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결석이 많아요? 오늘이 22일인데, 아니 24일인데 결석이 많지? 자, 오늘은 77페이지 할 차례냐? 77. 77. 자, 이번에 점유의 태양. 자, 태양은 종류란 뜻이면 종류, 태양. 예, 모양, 모양, 양, 이런 말. 저 하늘에 있는 저 선이 아니고, 뭐, 모습, 종류. 자, 그럼 일단 이제, 그 197조, 이건 암기가 돼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오니까 197조, 제1항. 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소유의 의사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 이게 소유하겠다는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 그래서 자주점유를 스스로 자기가 주인처럼 소유 의사를 가지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해요. 자주점유가 제일 중요하고, 자주, 그다음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점유로 추정합니다. 그건 이제 뜻을 알아야 돼. 조금 있다가.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은 정당한 권리가 본권이었죠.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리고 198조는 점유는 계속으로 추정됩니다. 앞전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 추정. 자, 그럼 방금 일본에 보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이죠. 가로 열고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죠. 자, 양갈 1번.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는 점유를 말한다. 가로 열고, 이거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지 법률상 소유할 의사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반대말 타주점유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해요. 그러면 자주, 타주간. 이 점유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타주점. 자, 자주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 사실상 내가 이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거죠. 예컨대 자, 우리 소유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자주점유. 또 도둑놈, 도인, 남의 물을 훔친 사람도 사실상 자기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훔치고 있잖아. 자주점유죠.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입니다. 도둑놈. 그 다음에 남의 물을 사는 사람, 매수인의 점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대표적인 자주점유. 또 경락인이 점유한다. 경락인도 소유하려고 점유하는 거죠. 반대말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알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반대말, 자, 매수인의 반대말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팔았으니까 이제 사실상 자기가 소유 안 하겠다는 거죠. 매도인. 또 빌린 사람, 임차인은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냥 빌려서 자기가 일단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임차인,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주점유 한번 외우면 됩니다. 자주점자, 소유자, 도둑놈, 매수, 이 점유가 이제 붙으면 소유자의 점유, 도둑놈의 점유, 매수인의 점유, 경락인의 점유가 대표적으로 자주점유입니다. 또 정의받았다 수정자, 정의받은 사람도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가지고 있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면 자주, 안 가지면
타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 이제 양가로 2번에서 이제 구별시리건 취득시효는 자주점유자만 취득시효에 무주물 선점도 마찬가지고. 자, 양가로 3번 조심. 이제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이다. 객관설. 자, 1번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요게 이제 권한의 성질이라고 그래. 정당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객관설이 판례입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객관설입니다. 자, 따라서 외워야 된다. 따라서 매수인의 점유 차주죠. 수정자, 정여받은 자, 다음 교환받은 자, 도둑놈, 절도범이 대표적인 자주점유자입니다. 반대 지상권자, 땅 빌린 사람이죠. 타주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분묘기지권자, 이런 땅, 남의 땅을 이제 빌리고 있는 거죠. 명의를 빌린 명의수탁자. 다음에 악의, 남의 땅을 알고 있는 사람, 악의의 무단점유자 등은 대표적인 타주점유자입니다. 타주점유자는 시효 취득 못한다 그랬어요. 2번 점유 권한이 자 불분명하다는 것은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일단은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추정이 포인트입니다. 추정. 그 3번은 조금 전에 했지만, 자, 언더라인 기억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자, 이게 타주점유죠. 자, 옆에 이겁니다. 자, 이쪽 이만큼 이제 경계야, 경계. 요게 이제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입니다. 요게 이제 경계인데, 그럼 이쪽은 을이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가 이제 자주점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남의 땅인 줄 알고 이거 뭘 알고 있다 악이죠. 갑의 땅을 알고 이만큼 무단으로 점유한다. 악의로 무단점. 이건 당연히 타주점유죠. 남의 땅을 알고 점유하니까 타주점유입니다. 이런 거는 20년 30년 지나도 시효 취득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땅을 알고 나왔죠.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 점유, 무대포로 점유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로써 소유자가 있는 점유, 이게 뭐죠?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자,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니까 이제 뭘로 바뀐다? 반대로 타주점유로 바뀐다는 거죠. 깨어진다는 것은, 자, 원래 이제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였는데 이거 깨어지니까 타주로 바뀐다 이겁니다. 추정은 깨어집니다. 특히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니까 타주점유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양가로 4번 가끔 나오는 거. 점유 형태의 이제 전환입니다. 바뀌는 거.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는 방법. 타주가 언제 자주로 바뀌느냐? 타주는 뭐였죠? 소유 여사가 없는 점유였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 임차인이죠. 임차인 아까 자주야 타주야? 임차인은 물건 빌린 사람이니까 타주잖아. 타주. 타주라는 것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자기는 빌려서 가지고 있다는 거야. 타주점유. 대표적인 타주점유자죠. 이 사람이 언제 그러면 자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이제 임차인이 이 집에 농사 지어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 땅을 사는 거죠. 임차인이. 자, 주인한테 가서 자, 그래 땅 주인 갑한테 나한테 좀 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팔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면 매수인이 되면 아까 뭐였죠? 자주점유로 바뀌잖아.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갑니다. 1. 기억. 타주점유자가 예컨대 임차인이 새로운 권한을 애워야 돼. 새로운 권한은 자주점유의 새로운 원인. 예컨대 매매하면 매수인이 되고 정려하면 수정자가 되고 경매하면 경락인 되죠. 이런 걸 있으면 자주로 바뀐다는 거야. 새로운 권인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자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는 자주로 바뀝니다. 얘가 나왔죠. 예. 임차인이
임참을 샀다는 거죠. 매수한 경우는 자주로 바뀝니다. 자, 자주로 바뀌는 대표적인 방법 이거야. 자, 임차인은 뭐였죠? 매매에서 매수인이 되거나 증여에서 수정자가 되거나 교환받아서 교환자가 되거나 그럼 자주로 바뀌잖아요. 근데 상속은 안 됩니다. 상속은 자주로 안 바뀌어요. 상속은. 중에 표시 나왔죠. 상속은 자주점유의 새로운 권한이 아닙니다.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에요. 왜냐? 자, 만약 아버지가 갑이 임차인이었어요. 임차인은 자주점유야, 타주점유야? 타주점유잖아.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잖아, 객관적으로. 빌린 사람이잖아.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인은 그대로 아버지를 이어받아야 돼요. 상속인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주가 되는 것이지 자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자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자, 뭐 돼? 매매하거나 정여받거나 교환을 받아야죠. 이래야 자주가 됩니다. 상속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다음 두 번째 니은. 이거 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되면 중요합니다. 니은. 타주점유자가 무조건 타주점유자 나오면 임차인을 바꿔 읽으면 쉬워요. 타주점유자가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간접점유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이거죠. 갑이 이제 이 땅이나 건물을 을에게 빌려줬어요. 자, 임차를 놨죠. 자, 임대차. 갑이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죠.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전문점에 어쩌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죠. 이쪽은 소유자 누구죠? 간접 점유자란 말이에요.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잖아.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자, 갑니다. 소유여사 표시하면 돼요. 타주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즉 소유자에 대해서 주거나 간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입니다. 내가 소유한다 라고 소유하겠다 라고 표시하면 자주로 바뀐다는 거죠. 그 얘가 나오죠. 임차인이 타주 점유자가 임대인 즉 간접 점유자에게 소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자주로 바뀌어요. 자,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내가 소유한다는 자 소유의 의사표시를 해야 자주가 됩니다. 말을 안 하고 등기부에 올려놨다. 대장에 등록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이제 당구장 표시 나오죠. 임차인이 등기나 대장에 등록한 경우는 자주점유로 전환 안 된다. X 말로 소유사를 표시해야지. 남들 모르게 슬그머니 임차인이 등기해 놓거나 대장에 등록한 경우는 자주점유로 안 바뀐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제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하는 경우 이 어렵게 낼 때 이걸 냅니다.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 자, 그 기억 잘 보자. 기억. 소유자가 점유자를 동그라미 치자 상대로. 자, 상대로는 것은 피고로 이런 말이에요. 소송하면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피고로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누가 이겼다는 거죠? 소유자가 이겼다는 거야. 그럼 점유자가 졌잖아요. 점유자가 졌다면 점유자는 이제 타주로 바뀌어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등기 말소하거나 또는 명도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 점유로 전환됩니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소송을 모르면. 자, 이 땅의 진짜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소유자인데 여기에 을이 이제 떡 점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치 소유자처럼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되어 있는 거야. 진짜 소유자 갑이 이제 이 가짜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에 야, 이 등기 말소하라. 말소하라. 등기 말소하고 내 땅 내놔라. 소송 들어갔죠. 이게 이제 원고죠, 소유자가. 그래 이제 을이 피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졌다는 것은 이 등기를 말소해주고 이 땅을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등기 말소당하고 땅을 돌려줘라 이런 판결을 나왔다면 이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소 판결은 확정된 데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패소 확정된 때부터는 타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점 조심해야 돼요. 점유자가 피고로서 소송에 졌다. 그럼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이 돼요. 기억. 그러면 기억. 밑에 게 기억이 한 니은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오타 났네요. 밑에 니은. 자, 밑에 니은은 반대야, 반대.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야. 여기는 소유자가 원고였는데, 이번에는 자, 점유자가 원고입니다. 자, 점유자가 원고입니다. 점유자가 진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자, 이렇게 소송 시작했어요. 원고가 점유자 소송해서 이 사람이 졌어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원고를 주장해 졌죠. 그러면 자, 원고를 주고 이때는 계속 자주가 됩니다. 타주를 안 바뀌어요. 원고로 졌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한편 점유자 측에서 점유자가 원고야. 점유자 측에서 등기 명의자 즉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자야 매매나 시효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됐어요. 원고인 점유자가 졌어요. 자기가 소송에 자기가 졌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점유자는 자, 원고는 소유자에게 어떤 업무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기억은 자, 조심해야 돼. 자, 점유자가 피고로 졌어요. 피고로 졌으니까 이 그 땅을 자, 반환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러면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원고가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이 사람 졌단 말이에요. 졌으니까 이쪽에서 땅 넘겨줄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속 자주로 됩니다. 타주로 안 바뀌어요. 조금 어려워요. 잘 정해놓고 여기 이제 자주와 타주의 특징입니다. 자, 방금 2번 선의점유, 악의점유. 자, 선의에 줄거세요. 선의는 모르는 게 선입니다. 자,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총칙에서 배웠죠? 우리 법에서 항상 선의는 모르는 것. 한자로서는 부지입니다. 부지.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자, 선의의 반대는 악의는 알고 있는 거죠. 악의는 알고 있는 것. 악의는 아는 것. 악의는 아는 거죠. 선의는 모르는 것, 악의는 아는 것. 항상 이제 법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선의는 뭐든지 모르는 것, 악은 아는 것. 우리 사회에서는 아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는 모르는 게 좋은 겁니다. 선의 모르는 것. 그럼 여기서 이제 점유를 갖다 붙이면 선의 점유, 모르는 점유, 악의 점유는 알고 있는 점유야. 그럼 뭘 모르느냐, 뭘 아느냐, 그게 포인트야. 점유에서는 자, 첫 시간에 배웠지만 자, 이쪽에 물건은 크게 어떻게 나눴죠? 점유권하고 점유권 반대가 뭐였어요? 본권. 이거야. 그럼 항상 점유하고는 여기서 이제 선의를 갖다 붙이니까 요거 반대야. 본권이 없어요. 본권이 없는 것을 요걸 모르는 게 선입니다. 본권이 없는 걸 아는 게 악의 점유야. 본권하고 관련됩니다. 선의 점유는 본권이 없는 걸 모르고 있다. 즉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 본권이 되면 소유자라.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 걸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할 때는 이렇게 가면 돼요. 개가 쌍둥이가 있어요. 개가. 이것도 흰둥이. 이것도 흰둥이. 자, 일란선 쌍둥이니까 흰둥이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갑이 소유자예요. 장말 사와서 한 마리만. 이거는 어릴 겁니다. 그럼 이게 자기 소유물이 여기 A 요게 이제 A. 요 B는 어릴 거예요. 근데 A가 이제 잠시 놀러 가서 저거 친구, 그죠? 쌍둥이니까 뭐 놀러 갔어요. 놀러 가고 같이 놀고 있는데 갑이 이제 딱 하니까 똑같잖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 갑이 원래는 요걸 가져와야죠. 자기 소유물이 A니까. 근데 똑같으니까 B를 가져갔어요. B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자, B를 이제 자기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죠.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믿고 있다. 이걸 선의 점유라고 해요.
선의점유. 선의점유는 쉽게 얘기해서 남의 물건인지를 모르고 가지고 있으면 선의점유입니다. 반대로 이거는 흰둥이, 이거는 금둥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제 이걸 가져왔다. 그럼 이거는 알고 가져온 거죠. 뭐죠? 악의점유죠.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말이 어려워. 선의 악의가. 동그라미 1번. 선의점유란 모르는 거 본권이 없어요. 본권 예컨대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게 없어. 본권,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하면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한 점유를 말합니다. 자, 이거 소유자가 아닌데 이 물건 소유자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즉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흰둥이, 금둥이 생각하면 됩니다. 흰둥이를 가져왔다, 선의점유. 금둥이를 가져왔다, 악의점유예요. 둘 다 조금 실수했지만 누가 더 큰 실수한 거야? 에? 선의점유가 실수가 큰 거야? 악의점유가 실수가 큰 거예요? 악의점유 실수가 큰 거죠. 악의점유 누가 봐도 이게 남의 물건이잖아. 남의 물건을 가져온 건 훔쳐온 거죠, 사실. 악의라면 쉽게 하면 이건 절도죄로 감옥에 가야 되고, 선의점유 같은 경우는 점유 이탈물 행령죄 정도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선의점유가 좋은 사람이죠. 약간 실수를 한 사람이고, 악의점유는 엄청 크게 실수한 사람이죠. 나중에 나와 이제 선의점유는 보호되고 악의점유 보호는 안 해줘요.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럼 우리 법은 항상 좋은 거, 선의는 제가 삼각형으로 수업합니다. 선인지 악인지 모르겠다. 뭐로 추정한다고? 선의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로 추정합니다. 우리 법은. 아까 또 자주와 타주정 뭐가 더 좋은 거야? 자주가 좋은 거예요.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 자주로 추정합니다. 그 밑에 나오죠. 2번. 점유자의 선의 악의가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합니다. 자,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죠. 자, 3번.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한자로 쓰면 무과실 점유입니다. 과실은 우리 실수구죠? 잘못 있는 점유, 잘못 없는 점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선의 점유에 관해서 본권이 없음에도, 즉 소유권이 없음에도 있다고 믿은 데 대해서 실수가 있는 것을 과실 있는 점유, 실수가 없는 것을 무과실 점유라 그래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무과실 점유가 더 좋잖아요. 자, 근데 조심해야 돼. 2번. 구별실익. 앞에 것만 기억하세요. 등기부 취득 시효하고 선의 취득은 선의 앤더 무과실 점유를 해야 돼요. 등기부 취득 시효도 선의 앤더 무과실 점유. 선의 취득도 선의 앤더 무과실 점유입니다. 자, 점유에서는 무과실은 항상 앞에 따라와 있는 게 있어요. 선의 앤더 무과실 점유 이렇게 나옵니다. 무과실만 나오는 게 없어요. 항상. 이거 어디서 나온다고? 등기부 시효취득. 등기부 시효취득만 기억하세요. 등기부 시효취득은 선의 앤더 무과실 점유를 해야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이거 남겨야 됩니다. 무과실은. 자, 동그라미 3번 바로 나오죠. 197조에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즉 죽는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 안 되니까 입증해야 돼. 따라서 주장자 자신이 무과실 점유임을 입증해야 돼요. 자, 다른 것은 입증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무과실이라는 건 스스로 입증해야 돼.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방가로 4번. 하자가 있는 점유, 하자가 없는 점유. 하자가 없는 점유가 좋은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완전한 점유로서 효력을 방해하는 하자의 악의는 뭐였죠? 아는 것. 남의 물건인 걸 아는 게 악의 점유죠. 과실은 실수, 잘못. 강폭은 폭행, 강력한 폭행. 은비는 남 몰래 하는 거. 은비. 이거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줄임말이야. 은밀 더하기 비밀. 한글로 쓰면 남 몰래 하는 거죠. 남 모르게
남 모르게 점유하는 게 은비점유입니다. 다음 불계속 점유를 하자 있는 점유라 그래. 그 반대말. 자, 하자 없는 점유 반대말. 악의의 반대 적어봐. 선의. 오케이? 악의 하자 앞에 적으세요. 악의 반대 선의. 여기 이제 하자 없는 점유죠. 다음 과실의 반대가 뭐야? 무과실. 강포의 반대가 평온. 은비의 반대가 공연. 불계속의 반대가 계속. 이 점유를 하자 없는 점유라 그래요. 하자 없는 점유를 기억해야 돼.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점유를 좋은 거 하자 없는 점유라 그래요. 자, 그럼 앞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앞장으로 돌아오면 거기 박스에 197조 보세요. 제 197조. 점유의 태양에서 1항. 여기 이제 하자 없는 점유로 추정하는 거야. 점유자는 소유여사가 뭐죠?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빠져 있어? 옆에 저거.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이걸 외워야 돼. 무과실은 좋은 거지만 추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유에서는 다른 것은 다 좋은 걸로 추정되는데 뭐는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반대 외워야 됩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돼. 그래서 없설무, 추정무 이러면 돼요. 없설무, 추정무. 추정이 안 되니까 이거는 스스로 입증해야 돼. 내가 이 물건을 무과실로 점유한다. 입증해야지. 왜? 추정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무조건 점유에서 뭐는 입증한다?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나머지는 입증 안 해도 됩니다. 다 추정되니까. 자, 그럼 다시 이제 79로 넘어오세요. 자,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서 당구장군이 199조 점유 성계와 그 효과. 자, 제1항 점유자의 성계인. 성계인은 이어받는 사람이 성계인이죠. 점유자의 성계인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이걸 저거 분리주장, 심표 또는 자기 점유와 앞전자 앞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이걸 병합 주장할 수 있다. 분리와 병합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항 조심. 앞전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한자로서는 병합 주장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크게 쳐. 하자도 이어받아야 하자도 승계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를 해야 돼요. 아까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까 선의가 하자 있는 거야, 악의가 하자 있는 거야? 악의가 하자 있는 거죠. 자, 가보죠. 이런 뜻입니다. 자, 갑이 지금 악의로 5년 점유했어요. 악의. 자, 이 물건이 남의 물건인 걸 알고서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또 팔았어요. 뭐래게 매매. 자, 의리 사가지고, 자, 이게 선의, 남의 걸 모르고 선의로 10년 점유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병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의로 5년 점유를 했습니다. 자, 선의는 하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선의, 하자 없는 거. 악의는 하자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방법은 세 가지야. 자기 것만 주장, 이걸 분리 주장이라는 거죠. 분리해서 몇 년? 선의 5년 점유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앞사람 걸 이어받는다. 우리 합하면 되겠죠? 10년 오니까 몇 년 돼? 선의 15년 점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앞사람까지 또 합한다는 거죠. 합하면 몇 년이죠? 5, 10, 20이죠. 20년인데 조심해야 돼. 여기는 이것도 이어받아야 돼. 하자. 악이 20년이 돼야 돼. 악이 20년. 그럼 세 개 중에 하나. 악이 20년, 선의 15년, 선의 5년. 이렇게 요것만 한 게 분리. 여기까지 병합할 수 있다. 이 중간 가면 안 돼요. 18년 또 11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자기 거, 앞사람 시작한 거, 또 앞사람 시작한 거. 요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앞사람 걸 이어받아야 된다? 하자도 이어받아야 돼. 자, 이런 게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항이죠. 제2항. 전 점유자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 악의도 성계합니다. 악의 20년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점유의 개념 봤고요. 제4절 점유권의 효력입니다. 지금 도둑놈도 일단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물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 이게 이제 점유야. 이 점유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참 공부하기 힘들어요. 아니, 도둑놈을 왜 보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렇지 않고 도둑놈 일단 점유로서 보호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요. 도둑놈 아닌 사람이 많아요.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 보면 이 물건이 가지고 있죠. 동사는.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99.9% 소유자예요. 일단 이 사람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일단. 동사일 때는 소유자 추정하고 추정하니까 이 사람 입증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갑이 진짜 소유자인데 이 도둑놈이 훔쳐갔어요. 을이 지금 일단 소유자 추정되고 있죠. 내가 이제 이거 내 거다라고 이 추정이 깨트려야죠. 깨트리면 이 물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점유자에게 소유권자로 추정합니다. 동산일 때만. 자, 어제까지 했죠. 부동산일 때 뭐가 추정력이 있어요? 부동산은 뭐 해놔야 추정력이 있는 거야? 등기를 해놔야 등기.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고 동산은 점유자가 추정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거기는 1번 점유의 추정력. 자, 제200조입니다. 권리적법의 추정. 200조에도 적어. 동산이죠. 동산. 항상 이제 공부할 때 부동산은 어디에 추정력이 있다고? 등기. 부동산이 그 뭐야? 토지하고 건물이잖아. 는 등기 명인. 정확하게는 등기 명인입니다. 등기부에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적혀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되고 전세권자라고 되어 있다. 전세권자로 추정되고 저당권자 되어 있다. 저당권자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사람 뭐야? 뭐 할 필요가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동사는 자, 등기관이 뭐죠? 지금 나오죠? 점유죠. 딱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돼요. 이 사람은 도둑놈일지라도 일단은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보죠. 200조. 이제 외워야 돼, 이거는. 점유자가 앞에 살짝 적어. 동산의 점유자가 이렇게. 무슨 점유자? 동산의 점유자가 동산 점유물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바로 동산은 점유한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 임차인으로 추정한다. 자, 1번 이제 제목에 나오죠. 부동산 점유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산에만 적용돼 200조는. 자, 민법 제200조는 동산 동그라미 언더라인 다 쳐놨잖아요. 동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이 없다 이거예요. 부동산 물건에는 뭐가 추정된다고? 등기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또 판례 보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정의와 같은 무슨 점유자 이거?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어요. 자, 내가 매수했다, 내가 수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즉 매매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이겁니다. 일단 동사는 점유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뭐로 추정돼? 자주점유 추정됐고 또 뭐 추정됐죠? 자주점유 추정됐잖아. 갑이 내가 매수했다, 수정받았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자, 조심해야 돼. 일단은 계속 추정돼요. 이 추정이 깨트리려면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걸 갖다가 깨트려야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안 깨트리면 계속 자주로 추정됩니다. 그런 얘기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즉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대판 전자돼 있죠. 상대방이 못 깨트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매수했다, 정의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판사한테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도 계속 추정이 됩니다. 자주점유 추정 깨지지 않아요. 왜? 상대방이 못 깨트렸기 때문에. 자,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요거는 10월 28일 딱 적어놔.
거의 매년 나와요. 포인트는 땡땡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돼. 만약에 계약관계가 있으면 계약법을 적용해야 돼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고 제목 보면 물건에 대한 본권자가 쉽게 해서 본권자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소유자가 본권이 없는 점유자 이퀄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즉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세 가지 문제. 첫째, 점유물로 수취한 과실 반환 문제. 두 번째, 점유물 멸실 훼손했을 때 손해배상 문제. 세 번째, 점유자가 투입한 비용 상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해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자, 보죠. 이게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순서를 바꿔서 그냥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렇게 하는데 편에 공부할 때는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선의, 타주, 자주 배운 거예요, 사실. 회복자가 이제 소유권을, 자, 정확하게는 현재 소유자죠. 소유권자가 이제 점유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번 들어보죠. 여기 꼭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1, 2, 3. 여기 법 조문은 201조, 202조, 203조입니다. 1, 3. 꼭,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갑이 이제 이 개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이제 이 도둑을 훔쳐갔어요. 둘이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계약법이 적용이 돼야 돼. 계약을 안 했어요. 근데 을이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훔쳐가서 을이 점유하고 있죠. 자, 얘가 이제 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현재. 이 개는 누가 소유자? 도둑놈이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야? 도둑놈이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서 뭐 공부했어요? 아니, 여기서 뭘 공부해요? 그냥 개 훔쳐오지, 그냥.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이 사람은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심해야 돼. 진짜 소유자는 갑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회복자라고. 이 사람 소유자처럼 추정되고 있죠. 도둑놈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계약관계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자, 이렇게 내 물건 내놔라.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 정확하게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죠. 내 물건 내놔라.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증해야죠. 내가 이 개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이 사람의 자 추정력을 깨트리면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만약에 입증 못했다, 뭐 찾아오는 거지. 그래서 개한테 어떻게 해야 돼? 개에다가 목에다가 이름 적어놓고 깃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하나 못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입증을 못하면 이건 네 개인데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못 찾아오는 거야. 걔가 이 추정되고 있으면 일단은 도둑놈이라도 소유권으로 추정은 되고 있지만 이 사람 100% 소유자예요. 입증하면 깨지자. 깨트려서 찾아와야 돼.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훔쳐간 3년 됐어요. 3년. 근데 훔쳐갈 때는 걔가 좀 어려가지고 이게 한 1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년 되니까 아마 살이 쪄가지고 한 3kg 됐죠. 3kg. 그리고 얘가 이제 암캐야. 그래서 개를 새끼를 또 많이 넣어서 개 새끼 잘 놓잖아요. 그죠? 개 새끼를 한 11마리 낳았다고 하죠. 11마리. 야, 너 개 새끼 왜 이렇게 많이 낳아? 축구선수 만들려고 그랬대. 11마리 개 새끼. 여기 아닙니다, 이게. 자, 속세에서는 여기 지금 법에서는 개 새끼가 과실이야, 과실. 나갑니다. 그럼 문제는 나중에 이제 갑이 자, 내 물건 내놔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자, 이 어미개 3kg 찐 어미개만 반환하면 되느냐? 개새끼 11마리 다 반환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돼요. 오케이? 여기 바로 과실, 개새끼. 과실을 누가 취득하겠느냐? 이거죠. 과실 취득권이 갑한테 있느냐? 을한테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이 개를 갖다 을이 이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요. 예, 이 개를 갖다 훔쳐와고 얼마가 보지도 안 해먹었어. 그럼 이제 이걸 멸실 훼손의 책임이라 그래. 멸실이나 훼손했을 때 책임이 무겁냐 가볍냐. 쉽게 해서 개값 전부 다 물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만 물려줘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선이냐 악이냐 구별이 돼. 여기도 선이냐 악이냐. 다음에 자 얘가 이제 안 훔쳐왔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자 여기 사료값 값이 들였어야죠, 그죠? 이 사람이 사료값 냈잖아. 3년 동안. 사료값은 어리 갑한테 반환 청구합니다. 이게 비용이야.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은 어리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선악 따지잖아.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비용은 원래 갑이 드릴 비용을 이 사람이 대신 들여줬으니까 이건 부당이득이야. 비용은 부당이득이니까 악이라도 반환 청구해요. 그럼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나눠. 필요비, 유익비. 사망도 유익비. 이렇게 이제 201, 202, 203. 여기는 선의 악의를 구별해. 여기도 선의 악의를 구별하고, 또 여기는 자주 타주도 분해. 자주 타주도 구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의 악의, 자주 타주 이런 것 때문에 배운다. 여기는 선악, 자주 타주 따지잖아. 일단 먼저 해볼게. 비용은 악이든 선이든 따지지 않고 의리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선악 따져야 돼. 일단 선의는 얘가 선이라면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악이라면 없어요. 자, 하나씩 가보죠. 자, 1번 해줄 거. 무슨 점유자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 아까 선의 점유자 했죠? 자, 만약에 이 개가 아까 했잖아요. 이 개가 쌍둥이였는데, 개가 두 마리 있다. 쌍둥이였는데 자기가 이제 검은 개를 가져왔어요. 자기 개를 가져왔다. 그럼 선의 점유자죠? 그런 경우는 이거는 개새끼는 안 돌려줘도 돼요. 근데 자, 악이었다. 개새끼 돌려줘야 됩니다. 자, 가보자. 201조. 다음 장 넘기세요. 제1항 무슨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개새끼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 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악의 점유자는 뭐야? 남의 물건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잖아. 흰둥이 금둥이. 그런 경우는 개새끼 반환하여 하며, 만약에 소비를 했거나 또는 이때 과실은 잘못이야. 과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과실 한자로 쓰면 이게 과실과자, 이 과실과 이 허물과자. 우리 고의 과실할 때 손해배상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한다. 이 과실하고 구별해야 돼. 이거는 허물과자입니다. 이 과실. 이게 자, 요거는 개새끼 과실이고, 우리 사과, 배, 동물의 새끼, 의류의 새끼가 과실이야. 이 고의 과실은 잘못했다는 거죠. 부주의. 구별 잘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과실은 부주의고, 이 과실 취득권에 나오는 이거는 사과, 배,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구별해야 돼요. 그 2항 다시 읽어보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요거는 개새끼야. 개새끼 반환하며 잘라주고, 만약에 소비했거나 또는 뒤에 과실은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뒤에 과실로 부주의로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했거나 또는 수취하지 못하면 그 과실의 대가 돈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바로 전항은 악의야. 악의 점유자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에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도 과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자, 밑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 선의 점유자 개념.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할 권리를 포함하는 본권들. 예컨대 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권자입니다.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합니다. 잘못 믿는 게 오신이죠. 오신할 점유자를 말합니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은 점유자입니다. 흰둥이, 금둥이 얘기야. 여기 줄거세요. 나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 쌍둥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남에게인데 자기 개라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바로 쌍둥이죠. 대표적인 거. 쌍둥이 아니면 악이. 자, 동그라미 2번 가장 중요해. 이제 선의 점유자는 과실 개새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무조건 과실이 나오면 기억이야. 천연과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배, 사과, 천연과실이죠. 법정과실. 적어서 이자, 집세. 이자나 집세를 법정과실이라고 그래. 법이 정한 과실. 자, 물건의 사용이익.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됩니다. 뭐 기계를 사용한 이익 이런 것들이죠. 자, 과실 그럼 세 가지 뭐라고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 이익도 이용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수취한 과실 전부 개새끼 11마리 전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누가? 을이 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이니까 과실 취득하니까 정당한 과실 취득이잖아. 부당이득이 아니죠. 이것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정당이득이요. 자, 마지막 리얼 조심 리얼.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에게 만약에 과실 잘못 부주의가 있는 경우는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합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한다 이거예요. 자, 이 개를 갖다가 이제 개새끼 놓으면서 잘못해가지고 개새끼 한 2마리 죽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과실. 자, 만약에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 잘못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리 2번 악이나 폭력이나 또는 은비나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남 모르게 하는 점유자는 과실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2번 점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요것 750조. 불법행위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짐이 되고 멸실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자, 200이죠. 점유물이 점유자의 자 줄거세요. 책임 있는 사유. 그 책임 있는 사유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야. 무조건 법에서 책임 이런 말 나오면 고의 또는 과실로 바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예컨대 보신탕 해먹었다. 또는 훼손한 때는 잘못해가지고 죽였다. 악의 점유자는 악의는 남의 물건을 알고 있죠. 악의는 손해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잘라주세요. 악의 점유자가 자 남에게인 줄 알았잖아. 흰둥이 금둥이. 그래 보신탕 해먹었다.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이거는 자기 건지를 잘못 알았죠. 그죠? 선이니까 조금 봐줘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합니다.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한다. 자, 두 번째 문장. 항상 이제 법 조문을 읽을 때 항상 문장이 이렇게 2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앞에 게 이걸 우리가 원칙이라고 그래. 이 뒤에 문장 이걸 예외라 그래요. 이걸 첫 번째 문장이니까 1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2문 또는 이걸 전문 앞전자 이걸 후문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걸 몰라서 좋아.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예외만 기억하면 돼. 그 예외 이걸 장난친단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나 어디 갔어요? 두 번째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무슨 점유자야? 아까 배웠잖아. 소유의 없는 타주잖아.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돼. 여기 자주 냅니다. 자, 타주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람이잖아. 지금 타주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걸 많이 내요. 자, 자주 점유자는 선이면 현존 손해만 배상하면 돼요. 그러나 타주라면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문장 2개 잘 읽고 마지막 3번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중요 표시. 비용은 선의하기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오른쪽 203조 보세요. 요게 1항, 2항, 3항이야. 1항, 2항, 3. 요게 이제 1항, 2항, 3항. 요게 필요비, 유익비. 여러분들이 민법은
법 조문을 갖다 자꾸 익혀놔야 돼. 그래야 오래 가요. 그렇지 않고 대충 하니까, 한 달 전에 내가 알았는데 2달 전에 까먹고 없어요. 왜? 이게 머리 안 들어와 있으니까. 야, 이거는 세 개구나. 필요비, 유익비, 유익비.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야 돼. 다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오래 남아요. 법조문을. 그래서 이제 요약집에도 제가 중요한 걸 법조문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로 나오면 미보의 차야. 학교는 자꾸 까먹는 이유가 그게 안 돼 있다면 체계가 탁탁탁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 원래 개론 같은, 정말 개론이 개 같은 학문이잖아요, 이게. 개론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민법도 만약에 민법 개론 이렇게 나오면 골 때립니다, 그러면. 법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법 조문을 잘 좀 정리해야 돼요. 자, 1항이 필요비야, 필요비. 그럼 이제 필요비가 원칙이라는 거죠. 예. 원칙. 요거는 예외, 이렇게 되죠. 1항이 원칙, 2항, 3항은 예외. 자, 1항 갑니다. 필요비는 전부입니다. 자, 제1항. 점유자. 앞에 선의악이 구별 없죠? 이거 그냥 아무나 선악 따지지 않고 점유자가 주어져 있죠? 점유물을 말할 때,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개를 반환할 때, 회복자가 바로 소유자라고 그랬죠? 회복자,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쉽게 해서 보존비야, 보존비. 아까 우리 이제 뭐죠? 개 사료값 같은 게 필요비란 말이야. 필요비. 한 3년치 사료값이 한 300만 들어갔다. 300만 원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 언제? 개 반환할 때. 자, 그러나 안 되는 거, 그러나 점유자가 개새끼를 취득했어요. 무슨 점유자겠어요? 일단은 선의 점유자겠죠.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보통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걸 많이 내요. 개새끼 11마리 취득했다. 그럼 300만 원과 통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때는 무슨 필요비 청구 못한다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실과 통상 필요비는 통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 2항은 유익비. 무조건 이 법에서 유익비가 나오면 유익비는 선택입니다. 자, 지출액 또는 증가액이죠. 항상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선택을 가비합니다. 회복자가. 자, 보죠. 2항. 점유자가 점유를 줄거 계량비가 유익비입니다. 계량을 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줄거 보죠. 그 가액 증가가 현재 존재한 경우에 하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돼. 누가 선택한다고?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 인하가 또는이죠.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출액하고 증가액 중 뭘 청구하겠어요? 항상 선택 채권이 나오면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유리한 거. 선택권자를 갑한테 주는 거예요. 도둑놈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갑이 유리한 거. 아니 지출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증가액이 500만 원이다.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1000만 원 이거 청구하겠죠. 거꾸로 지출액은 100만 원인데 증가액이 500만 원이다. 그럼 뭐 하겠어요? 500만 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야. 만약에 을한테 선택권 준다. 우리 여기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서 남은 물을 훔쳐오는 거야. 훔쳐와가지고, 그죠? 이거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출과 증가액 중에서 높은 거 받으면 되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반드시 도둑놈 공화국이다.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갑에게 선택을 시킵니다. 다음 2항은 유익비야. 이걸 또 필요비라고 잘 내요. 유익비의 경우 사망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로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그럼 한두 달 허용하는데 유예시켜준다는 거죠. 자, 허용해 줄 것고 무조건 상환기간 허용해 준다 그러면 유치권 X 이렇게 돼요. 자, 항상 이 비용이 나오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비용을 못 받았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상환기간을 허여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요. 자, 밑에 양가로 1번 선의점유, 악의점유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는 인정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에 필요비 상환 청구에서 언더라인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양가로 3번 유익비 상환 청구. 자, 유익비 개념 땡땡 선의 악의 불문하고 점유자가 유익비 가로 열고 필요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물건의 효용이죠. 효용을 정대시키는데 기여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량비야 계량비. 효용 정대시킨 비용입니다. 자, 양가로 4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무조건 비용 나오면 필요비 유익비 나오면 유치권. 자, 동그라미 1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자, 다만 자, 유익비 줄거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해 필요비는 안 돼요. 유익비만이야. 유익비 상환 청구에 관하여 회복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예 기간을 한두 달 허여받으면 한 달 허여받았다. 그러면 변제기가 아직 한 달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아까 반환할 때 발생한다 그랬죠. 점유자의 필요비나 유익비 반환 청구권은 바로 밑에 점유물을 환원할 때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반환할 때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3번에 주중의 표지 점유 보호 청구권.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와요.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우리 어제 그저께 배웠던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야. 여기서 이제 물권을 바꿔서 점유권을 바꾸면 돼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죠. 그러니까 자, 점유를 바꾸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유물이라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전세권이라면 전세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갑니다. 방금 1번 점유 보호 청구권은 본권 유무와는 관계없어요. 본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방금 2번 다만 점유 침해에 기한 자 줄거보세요. 그냥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채권이야. 손해배상. 자, 이건 자, 반환 청구권, 방해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거는 물청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청이 아니야. 채권이면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순수한 채권이야. 채권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는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3번 점유보호 청구권의 당사자. 자, 원칙은 이렇게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보시죠. 자, 갑이 현재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하죠. 자, 소유자이면서 자, 이 동사를 한번 해보죠. 동사. 이 동사, 이 책이라고 할까요? 책을 여러분들이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책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소유권하고 점유권 두 개 가지고 있잖아. 예, 점유권 눈에 보이잖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안 보여요. 이거는 현실적 권리고, 이거는 법률상 권리. 이 관념이라고 그죠? 관념적 권리고, 이거는 현실적 권리. 눈에 보이잖아. 딱 쥐고 있으니까. 쥐고 있는데 내가 소유권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도둑놈인지 모르잖아. 점유권은 확실하지만. 이건 관념적 권리고, 관념. 머릿속에 권리고. 그래서 이거는 공시하라는 거예요. 공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자, 그러면 저 동산을 갖다가 어디 훔쳐갔어요.
이 침탈이죠. 자, 침탈해 가면 갑은 점유권을 상실했잖아. 상실했지만 소유권은 뭐죠? 상실한 게 아니라 방해당한 거죠. 자,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고 점유자는 누구예요? 도둑놈이 점유자죠. 이렇게 돼. 이럴 때는 이제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이제 분리되어 있죠. 이때 이제 이 책을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죠. 이렇게 찾아오는 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찾아오는 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여기 오늘 배울 204조, 여기 213조. 이렇게 찾아오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렇게 찾아오는 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거는 전번주에 했던 거고 오늘은 이걸 배웁니다.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만약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도 상관이 없어. 자, 소유자가 아니고 얘가 도둑놈이었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왔는데 또 기는 놈이 나는 놈이고 어리 또 훔쳐온 놈 걸 또 훔쳐갔어요. 그럼 딱 있으면 야 갑이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도둑놈 새끼야 왜 남의 거 왜 가져갔어? 야 내 점유를 내놔라. 그럼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본권이고 따지지 않고 자, 오늘 침탈 당했을 때 침탈은 뺏기는 거죠. 자, 침탈 당했을 때 그러면 이제 자,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 있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면 1번에 점유보호 청구권자. 점유보호 청구권 땡땡 현재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어제 그저께 배웠잖아.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이 청구권자입니다. 자,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안 되죠. 점유보조자. 예컨대 점은 가정부 이런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므로 청구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은 땡땡 현재 점유자입니다. 현재 점유자만 기억해 놓으세요. 현재 점유자. 자, 방가로 4번 갑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의 종류가 3개 나오겠죠. 양가로 1, 점유물 동그라미 반환 청구권. 거의 시험은 반환 청구권에서 나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자, 1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동그라미 치세요. 침탈은 조금 더 나와요. 절도나 강도에게 강제로 뺏기는 게 침탈이야. 강제로 뺏기는 거. 그냥 준 거는 안 돼요. 침탈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건적 청구권이야. 뒤에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요거는 채권입니다. 손해배상은 돈 청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제2항 좀 어렵지만 가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성견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성개인이 악의인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좀 어렵게 낼 때 냅니다. 자, 보죠.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제 문제 풀이 가야 이제 제대로 이해가 돼. 자, 어리 침탈에 가서 침탈자. 즉,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이 책을 훔쳐갔어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갑이 이제 점유를 상실당했잖아. 자, 그러면 을한테 이제, 야, 내 책 내놔라. 이렇게 점유물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제 팔았다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돼요. 자, 팔면 병이 이제, 자,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점유를 이전받아서 이 사람을 특별 성계인이라고 그래. 매매와 같은 특별, 뭐 임차도 마찬가지죠. 특별 성계인. 이 특별 성계인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병이 만약에 매수인이다. 특별 성계인 선의인 때는 자 선이라는 것은 얘가 훔쳤다는 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악의인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번 잘 나와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 즉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계인, 병이 악의인 때는 반환 청구할 이겁니다. 악의인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얘가 선의인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선의 악의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선의 악의를 구별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기간이 1년이야. 침탈당한 몇 년 내?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이렇게 점유율 반환 청구는 침탈 도둑 맞은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돼. 이것도 이한테도 마찬가지야. 1년 내. 그러나 선의의 병행에는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해설한다. 양갈 1. 요건하고 침탈에게 외워야 돼. 침탈은 땡땡 갑니다. 절도나 강도에게 점유를 강제로 뺏기는 거예요. 강제로 뺏기는 거. 쉽게 해서 절도나 강도나 뺏기는 거. 자, 그 다음 1번 조심, 1번 조심.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해야 돼요. 따라서 침탈이 아닌 거, 기망, 사기당한 자 안 돼요. 유실자 등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을이 이 도둑놈한테 뺏겨야 반환 청구하는 것이지, 갑이 그냥 사기당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니잖아. 또는 분실했다. 이런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침탈을 당했을 때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사기당한 자, 유실자, 즉 분실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해가 돼 이제. 자, 동그라미 2번. 자, 점유 침탈자 을은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이 사람은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자, 이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고의가 없어도, 자, 무과실일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물청의 특징이야. 고의과실은 물청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태풍, 지진의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돼. 자, 이제 얘가 훔쳐갔죠. 훔쳐가서 한 1년 을이 이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갑은 책을 1년 동안 사용 못했잖아. 그럼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손해, 근데 뭐 한 1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이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손해배상은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합니다. 이게 물청과 손해배상의 차이야. 나오죠. 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러나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청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 3번 8번 조심. 자, 한번 직접 점유자 갑이라거나 갑이 임의로 동그라미 치세요.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뭐죠? 권리를 이전해 준 거죠. 침탈이 아니잖아요. 침탈이 아니므로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침탈이라는 것은 뭐죠? 아까 절도나 강도한테 뺏기는 게 침탈입니다. 절도 강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양도해 줬다. 이거는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면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4번의 내용. 간접 점유자도에 점유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5번은 출소기간 1년, 제척기간. 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입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돼. 1년 내, 몇 년 내? 1년 내입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양가르기 2번. 점유물 방해, 제거 동그라미쳐. 방해, 제거 청구권, 땡땡. 이거는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당구장 표시. 손해배상 청구권의 출소기간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방해가 종료해야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마지막 3번을 중요해 표시. 점유물 방해 예방 동그라미. 예방은 선택이야.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동그라미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방 또는입니다. 또는 손해배상의 동그라미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요. 예방 또는 담보 청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고,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은 점유권 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소유권도 배울 거야.
자, 이거 지금 요걸 배우고 있는 거야. 자, 갑이, 자, 이 땅의 소유자예요. 자, 소유자이면서 이 땅을 또 점유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럼 갑은 권리를 두 개 가지고 있죠. 우선권, 소유권이라는 본권과 점유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고 이거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뭘 봐야 보여? 등기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농사 짓고 있으니까 갑이 점유자고 등기부 떼봐야 소유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또 을이 토지 소유자예요. 점유자예요. 여기가 이제 경계인데 여기 이렇게 담이 있는데 담이 축대가 이렇게 자꾸 쓰러지려고 해요. 쓰러지려고 해. 이번 여름에 이제 태풍이 오면 이렇게 쓰러질 염려가 있어요. 딱 쓰러진다 그러면 이 점유권과 소유권이 방해당하잖아요. 미리 이제 갑이 을을 보고 예방청, 야 을아, 자 너네 이 축대가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까 나의 점유권 좀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축대 좀 쌓아달라. 이걸 예방청구라고 해요. 그러면 점유권에 기여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점유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방 청구 또는 요게 이렇게 쓰러지면 여기 손해가 한 3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합니다. 담보 청구. 손해배상 청구하면 왜 손해가 발생했어 안 했어 아직 손해 발생 안 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고 담보를 청구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는 X야. 그럼 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어요. 예방 또는 담보를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게 아니야. 근데 1번 다시 올라가봐. 1번 2번은 뭐예요? 이거는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 보세요. 양을 1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그 동그라미 4 내용 아니고 제 1항 204조 매매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에 반환하는 거죠.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은 다르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뒤에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고의과실이 요건입니다. 그 밑에 양가로 2번대로 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도 밋이야. 땡땡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다르죠, 그죠? 밑에 이제 3번에서는 방해 예방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죠? 담보 청구를 선택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지금이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5번 하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5번 조금 쉬었다가 요거 5번 하고 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거예요.